전 세계 군사 전략가들이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어느 누구도 감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아예 섬을 항공모함으로 만들어버린 나라였습니다. 울릉도, 흑산도, 백령도. 그저 평범한 섬이라 생각했던 곳들이 전 세계를 뒤흔들 불침 항공모함 삼각 벨트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나토 출신 전략가조차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섬을 씹는다. 그건 무기가 아니라 경고였다. 저는 브루노 슈나이더입니다. 스위스 국적의 군사 전략가로 유럽연합전략기획국에서 30년을 일했고 지금은 취리히에 있는 안보정책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삶의 대부분을 지도 위에 점을 찍으며 살아왔죠. 그 점 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수십만 명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걸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공모함이 세계 질서의 구심점이라 믿어왔습니다. 미국은 11대의 핵항모로 세계를 지배하고 프랑스와 영국은 존재의 과실을 위해 항모를 띄우며 중국은 이제 막 세 번째 항모를 진수했죠. 그런데 한국은요? 솔직히 저는 그 나라가 진지하게 해양 패권이라는 단어를 꺼낼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동양계 청년이 제출한 전략 보고서를 보고 멈춰섰습니다. 한국은 항모를 만들지 않는다. 섬을 항모로 만든다. 그 한 문장이 비웃음이 아니라 전율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처음으로 지도 대신 실제 땅을 보기 위한 여행이었죠. 울릉도. 그 작은 섬에 도착한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형 전투기도 이착륙 가능한 활주로 그 길이와 폭은 유럽 고속 전술 활주로 기준과 일치했죠. 명목은 관광용 공항이었지만 실상은 전시 비상 활주로였습니다. 섬 곳곳에는 해양안전센터라는 이름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고 민간인들이 유지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공항 근처 도서관에서 본 설계자의 인터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사시 전투기 급류, 탄약 보급, 비상 착륙까지 가능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 도착한 흑산도. 처음 듣는 섬 이름이었지만 공중에서 바라본 모습은 한 점 찍힌 섬이 아니라 전장이었습니다. 또다시 발견한 1.2km의 활주로. 관광용 공항이라는 설명은 이제 웃음만 나왔습니다. 이 섬은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를 빠져나와 태평양으로 진입할 때 반드시 지나야 하는 해협 앞에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전략적 거점. 어떤 나라는 전함을 띄우고 미사일을 전시합니다. 한국은 섬 하나 짓고 활주로 하나 깔고 그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적은 압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지막으로 도착한 백령도. 평양보다 서울과 더 가까운 북한과 눈 맞춤이 가능한 그 자리에 한국은 활주로를 건설 중이었습니다. 군사기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모든 걸 보여주는 그 구조물. 주민들은 말합니다. 전쟁 나면 우리가 먼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떠나지 않아요. 그 말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이 섬 자체가 전진기지였고 해안가 벙커 위에 놓인 활주로는 방어에서 공세로 바뀐 국가의 결단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다시 지도 위에 새 섬을 그렸습니다. 울릉도, 흑산도, 백령도. 삼각형이 완성되는 순간 저는 이 나라의 전쟁 철학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무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국민 전체가 전시에 대비한 구조로 살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대피소, 아파트는 고지대 참호, 공원은 헬기 착륙장, 편의점은 보급소로 전환됩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모두가 움직입니다. 이 나라에선 말하지 않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저는 안드레이 페도로프 러시아 연방 상무부 차관보 출신의 연구원입니다. 1998년 모스크바. 경제가 붕괴되고 세계의 모든 기업이 떠났을 때 단 하나 삼성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친구입니다. 친구가 어려울 때 등을 돌리는 것은 삼성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울었습니다. 삼성은 러시아 협력사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건물을 지켜주었고 이익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한국에 대한 존경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불곰 사업. 현금 대신 러시아 무기를 제공한 기술 이전 프로그램에서 한국은 기술의 껍데기가 아니라 영혼까지 받아갔습니다. T-80 전차와 BMP-3 미사일 기술까지. 한국은 그것을 토대로 K 흑표, K9 자주포를 만들었습니다.
기술을 단순히 베끼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했습니다. 우린 이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를 만들 겁니다. 2022년 전쟁의 기운이 감돌던 러시아 마트에서 도시락 라면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초코파이와 도시락 라면. 그것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상징이었습니다. 중국 제품이 들어오자 시민들은 말했습니다. 그건 라면이 아니라 그냥 국수입니다. 정치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국민들은 한국을 잊지 않았습니다. 정부 고위 관리들도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적으로 보지 않아요. 적으로 돌리지도 맙시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도 책상 옆에 놓인 울릉도 기념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이 나라를 과소평가하지 않겠다. 한국은 무기보다 사람을, 말보다 기억을, 정책보다 정신을 선택한 나라입니다. 전쟁이 스쳐 지나가도 살아남는 구조를 만든 나라. 그것이 바로 지금의 한국입니다.